네, 안녕하세요. 처인원의 종묘 대표 박기민입니다. 저희가 지난 주간 레츠댄스 캔두라는 품종에 대해서, 그리고 목수국 뿌띠 컬렉션에 대해서 작년에 네덜란드에서 촬영한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순서대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굉장히 여러 차례 다룬 컨텐츠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댓글에 다양한 질문들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그 중에서 꼭 답변을 해드려야 되겠다라던가 아니면 중복되는 질문,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들이 사실은 정해져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은 답변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수국 삽목묘를 노지에 언제 심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목수국 같은 경우에는 삽목이 잘 되기도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삽목을 하는 그런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질문을 많이들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제가 좀 헷갈리는 부분은 이 삽목묘라는 게 그 갓 삽목한 터리 묘목을 이야기를 하는 건지, 뿌리가 돌아있는 플러그를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다 아주 어린 묘목이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식물을 심기 좋은 시기가 봄과 가을이 가장 식물을 심기 좋은 시기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역시 플러그 어린 묘목들도 이 시기에 가장 심기 좋은 시기겠죠.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어린 묘목이기 때문에 노지에 바로 식재를 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하자율을 감수하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 지역이라든지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 어린 나무가 뿌리를 제대로 활착하지 못하고 외부 충격이나 바람 등으로 흔들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활착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좋은 시기는 당연히 봄과 가을이지만 기본적으로 화분묘에 뿌리가 돌아있는 걸 심는 것보다는 하자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인지하고 식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능하다면 한 2-3개월 정도 여러분들이 화분의 지름이 9cm에서 11cm 정도 되는 화분에 심으셔서 뿌리를 다 돌린 이후에 땅에 심게 되면, 특히 목수국이나 이런 건 아예 하자가 없을 정도로 잘 살아내니까 조금 마음이 급하시더라도 포트에다가 심어서 조금 더 뿌리를 돌리고 그 다음에 이식을 하면 훨씬 더 생존율이 높아진다는 점을 꼭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묘목 같은 경우는 겨울을 얼마 납두지 않은 완전 완연한 가을이나 늦가을에 심게 되면 역시 동해 피해를 혹시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3월 중순에서 4월 초 안에 심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율은 어느 정도 존재를 한다. 아주 어린 묘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거름이나 비료를 주기 좋은 시기가 언제인가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외 기준으로 일단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실외 기준으로 자연 상태로 말씀을 드리면 가을과 겨울에는 비료를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가을은 초가을에 주면 사실 괜찮을 수 있는데 10월 중순이나 이때 비료를 주게 되면 식물이 갑자기 자연스럽게 휴면기로 들어설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성장을 하게 되고 새순을 틔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수국이 원래 월동을 하는 수국이더라도 무리하게 성장한 새순들이 동해를 입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을에는 비료를 하지 않는 게 좋고, 겨울에는 비료를 줘봤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서 겨울에는 비료를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름에도 식물이 거의 성장을 하지 않고 더위를 그냥 견뎌내는 거에 힘을 쓰는 시기이기 때문에 굳이 비료를 하지 않는 게 좋고, 물론 이제 비료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국을 비료를 주기 제일 좋은 시기는 잎이 막 돋아나기 시작할 때부터 한 5월까지가 비료를 주기 가장 좋은 시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이제 아파트에서 수국을 잘 키우려면 어떤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수국은 아파트에서 키우기가 그렇게 어려운 식물은 아닙니다. 어려운 식물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관엽식물들이랑 같이 실내에 두게 되면 수국이 그 해에는 꽃을 잘 피우더라도 그 이후에 꽃을 피우는 데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국은 반드시 추운 온도를
겪기는 겪어야 돼요. 휴면기에 들어가서 이듬해 꽃을 피우기 위한 양분을 미리 준비를 하는 이 시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연중 따뜻한 온도에 보관을 하게 되면 이듬해에는 이파리만 무성하고 꽃이 안 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돼서 관엽식물들과 동일한 환경으로 키웠을 때는 구매한 그 해에만 꽃을 보게 될 확률이 높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 해외에서는 실제로 이 수국을 우리나라처럼 다년생으로 키우는 경우도 있지만 1년생으로 그 해 사서 그냥 그 해 폐기하고 다음에 또 예쁜 꽃으로 사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시기에는 실내에서 어떤 환경에도 사실 큰 문제가 없는데, 계속 두고 보실 거라면 바깥에와 거의 비슷한 온도 상태를, 휴면기를 반드시 겪게 해줘야 된다라는 점을 꼭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레츠댄스 캔두가 겨울에도 개화할 수 있느냐라는 걸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해본 결과 된설이나 아주 강한 눈을 맞지 않고 서리만 막을 수 있는 상황에서, 아니면 외풍이나 서리, 강한 눈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상황에서 온도가 추워도 한 10도 이상만 유지가 되면 꽃이 계속 피울 수 있는 걸 저희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수국은 반드시 0도 전후로 되는 온도에 들어가서 휴면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이듬해 꽃이 다시 제대로 피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방치를 할 경우에는 수세나 아니면 꽃의 성장에 아니면 또 다른 이듬해 개화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국의 저온 처리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저온 처리라는 말이 굉장히 생소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일부 식물들 같은 경우가 이 새로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반드시 저온에서, 낮은 온도에서 휴면기를 겪게 해줘야 되는 그런 식물들이 있습니다. 수국도 그중 하나인데, 이게 0도 전후에서 6주에서 8주 정도를 지내야, 그렇게 겨울잠을 보내야 그 다음에 새순이 성장을 했을 때 올바르게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꽃을 피울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수국의 성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만약에 이게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파리만 무성하고 꽃이 잘 안 필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는 점을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봄에 꽃을 피우기 위해 준비를 하는 작업을, 저온에 두는 작업을 이제 추나 처리라고도 많이 하는데, 수국도 이게 반드시 필요하고 0도 전후의 온도에서 6주에서 8주 정도, 그러니까 한 달이 조금 넘게 보관을 해야 이듬해 새로운 성장을 잘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잘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은 이제 수국의 분갈이 시기와 적절한 화분의 크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단 수국을 분갈이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뿌리가 완전히 돌았을 때입니다. 이 화분을 뽑아서 봤을 때 상토나 흙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뿌리가 빼곡하게 화분의 곡선을 따라서 돌아 있으면 그때가 이 수국을 분갈이 해줄 타이밍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기 좋고, 굳이 까보지 않더라도 내가 평소대로 물을 주는데 초기에 물을 주는 것보다 요즘이 훨씬 더 물이 빨리 마른다 라고 느껴지는 시기가 반드시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가 보통 뿌리가 완전히 도는 시기와 거의 비슷해서 물이 평소보다 빨리 마르기 시작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때가 역시 분갈이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절적으로는 아직 새순이 막 트기 시작하는 이른 봄이나 아니면 휴면기에 들어선 가을 또는 늦가을, 겨울이 굉장히 화분갈이를 하기 좋은 시기고, 여름에 분갈이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이 뿌리를 옮기는 것만으로도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여름에는 안 그래도 식물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름에는 옮기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비닐하우스에서 월동을 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시는데, 이 비닐하우스라는 게 외겹에 비닐 하나로 된 이런 원형 파이프로 지어진 일반적인 비닐하우스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비닐이 잘 튼튼하게 포장이 돼 있어서 비닐하우스가 견고하게 비닐이 뚫리거나 손상된 데 없이 외풍이나 서리를 잘 막아주는 환경이면 영하 20도보다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수국들은 잘 월동을 하고, 그건 원예수국이나 아니면 목수국이나 다 마찬가지니까 그 정도 조건만 지켜진다면 월동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내 토양의 산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크로필라 수국 같은 경우 목수국이나 아나벨 수국이나 다른 건 아니지만 마크로필라 수국 같은 경우에는 토양의 산성도에 따라 토양이 산성이면 파란색 꽃을 피우고 토양이 알칼리성이면 붉은색 또는 핑크색 꽃을 피우게 돼서 내 토양의 산성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또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장 민간적인 잘 알려진 방법은 흙에 식초를 넣어서 거품이 발생하면 알칼리, 그리고 흙과 물을 섞은 다음에 베이킹소다를 넣어서 거품이 발생하면 산성도, 이렇게 판단을 할 수는 있는데 문제가 사실은 저희가 이걸 작년에 컨텐츠로 다루려고 직접 다 준비까지 해서 테스트를 실제로 진행을 했는데 아주 강산성이거나 아주 강한 알칼리성이 아니면 사실 이게 육안으로 확인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진 토양이 아주 강한 산성, 아주 강한 알칼리성인 경우는 없고 대부분 다 중간에서 약간의 산성, 약간의 알칼리성 정도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는 확인을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가장 정확한 방법은 인터넷에서 파는 pH 측정기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측정을 하는 건데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주도 같이 화산 기반으로 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토양이 자연 상태라면 산성도일 확률이 높고, 내륙 지방 역시 이 흙이 토목공사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오래도록 이제 퇴적되고 그대로 둔 상태라면 이 흙 역시 산성일 확률이 높습니다. 대신에 대부분의 정원이나 밭 같은 것들이 요즘은 다 산을 까서 그 안에 있는 흙을 다시 덮어서 새로운 흙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또 알칼리성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어떤 지역은 어떤 흙이다 라고 제주도 정도만 제외를 하면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점을 잘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목수국을 가을에 강전지해도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왜 물어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국 중에 마크로필라나 아니면 떡갈립 수국 계열 같은 경우는 가을에 전지를 하면 이듬해 꽃을 피우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목수국은 기본적으로 다 새순에서 꽃을 피웁니다. 폴스타 수국 정도만 제외하고는 다 신년지에서 꽃을 피우기 때문에 당연히 가을에 전지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에 휴면기에 들어서지 않고 어설픈 가을에 전지를 하게 되면 거기서 새순이 발생을 할 수 있고 이게 겨울에 동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 완전히 휴면기에 들어선 다음에 강전지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30도가 넘는 5월에 전지를 해도 되느냐라는 질문인데 5월에 30도가 넘는 경우는 사실 일시적이고 아침이나 저녁으로는 서늘하기 때문에 저녁 정도의 해가 질 때쯤에 전지를 해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아주 뜨거운 시기에 한낮에 하거나 아니면 완연한 여름에 전지를 하게 되면 이 자른 단면이 말라 들어가거나 화상을 입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만 좀 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하루 종일 양지인데 심어도 되느냐라는 질문이 있네요. 목수국, 떡갈립 수국, 아나벨 수국은 무조건 됩니다. 양지여야 돼요. 양지여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고 마크로필라 수국은 괜찮긴 합니다. 괜찮긴 한데 요즘 나온 품종들은. 그런데 이제 너무 햇빛 쨍한 경우에는 꽃은 많이 펴도 잎이 타는 현상이 나올 수 있어서 이 마크로필라를 심기 제일 좋은 위치는 한 햇빛이 6시간 전후로 드는 데가 제일 좋고 그 이상으로 햇빛이 8시간, 10시간씩 드는 지역은 더운 시기에는 마크로필라의 그 두껍고 깻잎 같은 잎이 부분적으로 탈 수 있다라는 점을 잘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목대가 처지지 않는 목수국을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구종의 라임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일부 꽃이 큰 대형종 같은 경우에는 꽃의 무게를 목대가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벼가 익는 것처럼 땅을 바라보게끔 기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제 경험상 목대가 처지지 않는 꽃은 화이트 라이트 그리고 뿌띠 컬렉션 그리고 리틀 라인 펀치 정도가 확실하게 꽃이 눕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것들도 화분에서 키우게 되면 제대로 된 성장이 안 돼서 꽃이 눕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노지 기준으로 목대가 처지지 않는 꽃은 화이트 라이트, 뿌띠, 리틀 라인 펀치고 화분에서는 특히 화이트 라이트가 잘 눕지 않고 직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마지막인데 이 목수국을 언제 전지를 하느냐라는 질문. 이게 어떤 뜻의 질문이냐면 목수국은 요즘 나오는 품종들은 이제 가을에 빨갛게 단풍이 들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날씨가 굉장히 덥다 보니까 빨갛게 단풍이 들기 위해선 일교차라는 조건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여름은 계속 30도가 넘는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빨갛게 단풍이 들지 않고 그냥 까맣게 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수국들을 초여름에 꽃을 보고 전지해서 가을에 다시 개화를 한 다음에 그걸 일교차가 발생시키는 가을 시기에 들어서 빨간 단풍까지 1년에 2번, 3번씩 보는 전지 방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작년에 이제 뿌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핑크가든이라고 뿌띠를 노지에서 많이 키우시는 대표님께 제가 여쭤봐서 들은 결과 보통 이제 수국 같은 경우는 6월 중순이나 6월 말에 자연 상태에 있으면 만개를 하는데 6월 말에 한 반 정도를 전지를 해요. 반 정도 전지를 하면 나머지 꽃들은 지고 전지한 데에서 7월 말에 다시 재개화를 하게 됩니다. 그럼 7월 말에 6월에 안 잘랐던 가지들을 다시 전지를 하게 되면 이게 9월에 또 다시 펴요. 그러니까 6월, 7월, 9월 이렇게 꽃을 계속 볼 수 있고 또 9월에 핀 꽃들은 개화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날씨가 온화해지기 때문에 너무 덥지 않고. 그래서 잘 아셔야 될 게 6월 개화, 그 다음에 6월 말에 전지 반, 그리고 7월 말 재개화, 그 시기에 다시 반 전지, 그래서 9월에 가을에 재개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사실은 말만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안 그래도 핑크가든 대표님의 그 농가가 저희랑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한번 영상을 찍을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수국에 대한 질문들을 좀 답변을 드려봤습니다. 이게 잘 이해가 되실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들 위주로 선정을 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물어보실 게 있다면 뭐 언제든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달아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답변을 드릴 테니까 더욱 궁금한 게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